아내는 지금도 그날 남편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인 택시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택시 운전을 하고 그나마 하루 쉬는 날조차 과수원 일을 나갔습니다. 시작은 넉넉지 않았지만 열심히 가정을 일군 부부는 3남매를 키우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택시도 시내에 몇 대 없는 고급 차량으로 바꾼 남편은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5월 22일 이후에 이 가족의 행복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날이 지역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딸이 출근하는 아빠에게 같이 행사장에 놀러 가자고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돈 벌어야지 엄마하고 다녀와 라는 말을 남기고 야간 운행을 나서게 돼요. 이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42세의 남편 김 씨가 다음날 새벽에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상주의 외딴 마을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시신은 이른 아침에 밭으로 향하던 마을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주민에 따르면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아래쪽에 웬 사람이 누워서 유심히 봤더니 죽은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스듬하게 하늘을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피범벅이었다고 해요. 좌우의 가슴 그리고 명치 아랫부분에 칼에 찔린 자창이 발견이 됐고요. 시신 발견 지점 50m 떨어진 곳에서 이 피해자의 슬리퍼 한 짝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길바닥에서 어지럽게 찍혀있는 손자국 그리고 피해자의 안경, 상의 단추, 휴대폰 이런 것들이 차례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죠.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피 묻은 2개의 돌이었어요. 누군가 공격을 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죠. 시신 부검에 들어가요. 칼에 찔린 상처 이외에도 머리에 둔기, 돌 이런 걸로 맞은 상처가 발견이 됐거든요. 손에서는 방어흔, 그리고 팔꿈치와 어깨에서는 절창, 표피 박탈 이런 찰과상도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복부를 찔린 게 치명상이 돼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야간 운행을 나갔던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 당일 저녁 11시경에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피해자의 조카가 영주에서 같이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하고 마주쳤던 거죠. 한 관광호텔 앞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 이 조카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했던 말이 상주에 갈 손님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주가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곳이죠. 피해자가 콜택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목격담을 확보하고 이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손님이 영주의 한 우체국 앞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오후 밤 10시 58분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던 걸로 밝혀져요. 우체국에 CCTV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중전화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피해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약속 장소였던 그 관광 호텔 앞으로 향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이 오지를 않아요. 피해자가 거의 40분 넘게 기다리거든요. 11시 40분까지. 그때 같은 지역에서 택시를 하던 조카와 마주쳤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를 않으니까 보통은 이러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남아있었던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첫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1시간 만인 11시 54분경에 이 손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요. 발신지는 같은 공중전화였습니다. 이 두 번째 통화 이후에 피해자가 영주의 모처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 손님을 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곳은 LPG 충전소였습니다. 여기가 영주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지막 충전소인데 장거리 운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꽤 많은 양의 가스를 충전을 합니다. 자정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늦은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주시 어딘가를 향해서 차를 몰기는 했어요. 상주하고 영주의 거리가 8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쭉 갔을 때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가던 도중에 다른 손님을 태운 그런 정황들은 없었어요. 앞뒤 시간 같은 걸 봐도 그랬고요.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였다.
그러면 이 피해자와 마지막 손님이 상주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1시 무렵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 상주에 도착하고 나서 이 마지막 손님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흔적과 단서를 통해서 재구성을 해볼 텐데 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근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발견된 것도 있었지만 정작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증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실제 차량 사진이에요. 다이너스티 차량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차량 번호를 수배하고 추적을 했는데 이 차량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시신이 발견되고 하루 뒤인 5월 24일에 안동에서 발견이 돼요. 안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이 상주에서 안동은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 이 택시는 한 상가 건물 앞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전날에 지역 상인에 의해서 한 차례 옮겨진 상태였다고 해요. 이 지역 상인이 아침 7시쯤에 가게에서 나와봤더니 택시가 가게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열쇠는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택시기사가 그냥 대충 차 대놓고 모텔에서 자나 싶어서 맞은편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켜놨던 거예요. 차량 발견 이후에 경찰이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뭔가 지문 같은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겠죠. 근데 이 택시 안에서 발견된 거는 피해자가 신었던 나머지 슬리퍼 한쪽, 그리고 현금 2만 원. 이게 다였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이 피해자의 차량을 옮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차량에 범인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지문을 닦았다거나 아니면 장갑을 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더 이상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범인이 영주에서 상주 그리고 상주에서 다시 안동까지 16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새벽 1시 17분에 이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범행을 저지르고 안동으로 향하는 3번 국도 위에서 과속을 하다가 찍힌 거예요. 제한 속도가 80인데 93으로 달리다가 찍혔던 거죠. 자, 피해자인 김 씨의 거주지는 영주예요. 그런데 시신은 상주, 차량은 안동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지역의 형사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몸싸움을 벌인 흔적은 있지만 어디서도 범인의 DNA는 나오지 않았고 범행 도구 그리고 사용된 흉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발견이 되지를 않아요. 자, 범인이 택시에 탔던 그 영주 그리고 택시를 버리고 사라진 안동에서도 목격자,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이 과속 CCTV에 찍힌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쉬운 거는 이게 차량의 번호판을 찍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카메라다 보니까 화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얼굴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고 제가 큰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수염처럼 보이는 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수염이 당시에는 수염이 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수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다시 시간을 돌려서 사건이 벌어진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그날의 피해자의 행적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재구성을 해볼게요. 재구성 내용은 확인된 행적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범인이 저녁 10시 58분에 본인이 전화를 걸어놓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불러냈죠. 그 장소도 영주였어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누군지 밝혀질 수도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건 아닐까? 범인 입장에서. 그리고 범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 관광 호텔은 드나드는 사람도 많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노출되는 곳이니까요. 어쨌든 전화를 다시 받고 피해자 김 씨는 손님을 태워서 충전소에서 가스를 채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달린 차량은 사건이 벌어진 상주의 외딴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상주에서도 아주 외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라고 해도 소수만 아는 곳.
그런 곳이었던 거죠.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는 도로는 5분이 지나자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길로 변합니다. 근데 실제 사건 현장은 여기서도 100m가량을 더 산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이쯤부터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조금 어둡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의심을 조금 덜 했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지나쳐서 더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에서 80km를 달려온 손님의 목적지가 이렇게 어두운 곳이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택시가 섰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부터 유류품들이 일정한 루트를 만들어가면서 뚝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고요. 경찰은 유류품이 떨어진 순서와 위치를 통해서 범행 발생 당시 상황을 좀 유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범인은 마을을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을 했을 거고 여기서 피해자는 수상함을 느끼고 먼저 차량을 벗어나서 마을 쪽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일단 택시에서는 혈흔이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피해자가 다급하게 도주를 하다가 슬리퍼가 벗겨졌을 거고요.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안경이 차례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 후에 피해자와 쫓아온 범인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죠. 몸싸움 추정 위치에는요. 그 길바닥에 흙이 막 흩어져 있었고요. 피 묻은 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둘이 싸웠을 것이다. 이 피해자가 젊잖아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체격도 건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내가 쉽게 제압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범인이 피해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눈치를 채고 준비했었던 그 흉기 이외에 옆에 있던 뭐 돌 이런 것까지 사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몸으로 막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방어도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범인은 흉기를 준비했고요. 결국에는 도주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제압이 되고 이후에 흉기에 찔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범인은 현장을 벗어났고요. 차를 가지고 현장을 벗어났고요. 새벽 1시 13분경에 이 피해자 휴대폰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119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무리 작은 동네지만 동네 사람들도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이런 외진 곳을 알고 있다는 거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도 지리감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수사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공통적인 내용들은 조금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인근의 공사장 인부들이에요. 당시 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2003년 당시에 고속도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대요. 서산 영덕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공사 규모가 되게 커서 현장 인부들만 한 5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인부들이 가건물을 짓고 숙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이 택시가 버려졌던 안동에 이 인부들이 마침 많이 드나들었다고 해요. 때문에 현장 관계자 및 인부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발견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해 택시를 자주 이용했던 도박꾼 유씨. 왜냐면 택시 안에서 발견된 물품이 있었는데 쪽지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사채업자의 채무 영수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채업자는 피해자의 단골 손님 유씨였습니다. 원래는 상주에 살다가 영주로 이사를 온 사람이었고요. 이 채무 영수증은 유씨가 어떤 인물에게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상한 건 유씨의 채무 영수증이 왜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이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추론은 뭐가 있었냐면 피해자가 유씨의 빚 보증을 서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을 섰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았다라는 확인서를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야만 채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관계라면 사실 우리가 택시 단골 손님의 빚 보증을 서준다는 거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만약에 맞다. 이게 맞다면 그래서 이 정도의 관계라면 단순한 택시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친분이 있겠죠. 실제로 유 씨가 카지노를 정말 자주 갔었는데 그때 돈을 잃거나 뭐 이러면 피해자가 밥을 사주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닐 거라는 이유 이외에도 경찰이 유 씨를 의심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범인이 이용했던 그 우체국 근처의 공중전화가 유 씨의 사무실하고 아주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 씨가 영주와 상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주의 외진 곳으로 가자고 해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유 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당일에 택시를 운행했던 다른 기사가 제보했던 조금 이상한 손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손님이 새벽 1시 무렵에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았대요. 여기서 택시를 탔대요. 그리고 나서는 담배 가게로 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담배를 구입한 뒤에 다시 처음 탑승했던 곳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그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손님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CCTV 사진과도 비슷하다는 말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색한 건 굳이 강탈한 택시를 두고 2km나 걸어서 그러니까 그 사건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범인이 맞다면 이 지점에서 굳이 2km를 걸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해서 담배를 사고 다시 거기 내렸다? 이게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굳이 택시를 타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도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범인이 범행 후에 2km를 도보로 왕복해서 담배를 산 다음에 안동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CCTV 찍혔던 그 시각에 찍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문을 그 수상한 손님을 찾아서 풀어야 했지만 사실 그 손님도 신원을 밝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하던 남성 한 씨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어 경찰이 한 씨를 의심했던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닮았다. CCTV 속 인물과 닮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한 씨 명의로 휴대폰이 있었는데 이 휴대폰이 안동, 영주를 거쳐서 서울로 이동한 게 확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반응을 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와요. 네 번째, 최근에 출소한 전과자인데 그것보다 더 조금 의심스러웠던 게 교도소 동기들이 이 한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자주 왔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택시기사의 돈을 편취한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씨도 용의선상에 올랐던 겁니다. 근데 한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내 명의의 휴대폰이 안동과 영주를 거쳤던 거는 내 휴대폰 명의가 도용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한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5개에서 6개가 있었어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안동과 영주에서 기록이 잡혔던 휴대폰은 어떤 여성이 한 씨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휴대폰들 중에 그럼 본인이 사용한 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기억이 안 난다. 공중전화를 썼다. 라고 답을 했죠. 그리고 CCTV 화면, 얼굴이 좀 닮았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안경을 쓴 적이 없다. 이 사람 나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듭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한 씨에 대한 또 다른 특이점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까지 남은 의문점 그리고 좀 합리적인 가능성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범인은 매우 계획적이었다. 이 범인은 피해자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예약했어요. 영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상주에서 피해자를 살해했고 안동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범행을 시작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장소가 모두 달라요. 범인이 미리 계획한 동선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택시 강도는 아닐 거다. 이 사건이 다른 택시 강도 사건들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로는 택시 강도의 대다수가 범행 후에 추적을 피하려고 돈만 챙겨서 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은 차량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업금이 얼마 안 돼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 남짓한 돈을 뺏기 위해서 너무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택시 강도만이 목적이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세 번째는 면식범이냐 아니면 편면식범이냐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피해자가 당시에 회사를 통해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손님을 태웠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회사 방침을 종종 어겼던 거예요. 개인 명함을 따로 만들어서 막 나눠줬던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다가 중간에 뛰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콜비를 주지 않고 본인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걸로 보여요. 범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범인도 피해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 면식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편면식 관계. 피해자는 범인을 모르지만 범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 그 전화번호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겠죠. 이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이 하나 있어요. 자, 처음에 전화를 받고 손님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기사들한테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4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손님을 굳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황이 면식범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죠.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꼭 기다렸다고 해서 면식범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을까요? 혹시 처음에 통화를 할 때 상주로 갈 테니 택시비를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겠죠. 택시가 버려진 위치는요, 안동시 시내의 자재 상가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범인이 왜 여기다 택시를 버렸는지 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버스터미널 그리고 기차역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범인이 안동으로 향하다가 CCTV에 찍혔잖아요. 당시 속도나 그 도로 사정을 보면 범인이 안동에 도착했을 시각, 예상 시각이 새벽 2시 9분경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버스는 운행이 종료가 된 상태긴 했지만 기차는 새벽 2시 22분에 청량리로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어쩌면 범인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안동에 차를 버리고 차 열쇠도 그대로 놔둘 정도로 급하게 기차의 막차 시간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이자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사진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새로운 몽타주인데요. 왜곡을 보정하고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범인의 모습이 이거랑 100% 똑같진 않을 거예요. 이미지가 비슷하다거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닮았다거나 이런 사람을 기억해서 수사의 단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 사건 역시 현재 미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으로 여전히 사건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